안녕하십니까. 신신죽TV의 해수입니다. 제 4탄 3부에서는 관조법에 대해서 좀 깊게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4개월간 교육을 받았던 내용을 파워포인트로 제작을 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놓았습니다. 이 안에는 이론 소개부터 시작해서 개발자, 저서, 그다음에 마사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약 25분간에 걸쳐서 방영될 겁니다. 부디 끝까지 보시고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연금관리공단에서 제공한 발 마사지 관조법이라고 하는 국민 건강 강좌를 약 4개월간 받았습니다. 배우는 기간 동안 꾸준하게 실천해 본 결과 건강에 청신호가 온 것을 느껴서 저를 아는 모든 분들과 공유하고자 본 내용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약 25분간 진행되는 소개 내용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도 동참하셔서 건강에 청신호가 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 좋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행복한 100세의 시대를 살고 있죠. 제가 35년 뒤에 바로 이런 그림처럼 경로잔치를 할 생각으로 사진을 한번 촬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100세가 아니죠. 우리는 반드시 건강한 100세의 시대를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일 겁니다. 맞습니까? 저는 젊은 시절에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살았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나이가 들어가며 지금 60대 중반입니다. 몇 가지 몸에 이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첫째, 전립선 비대입니다. 이것은 50대부터 있었는데 약을 많이 먹었는데도 별로 호전되지 않아서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소변의 배출이 약해지고 성기능도 많이 감퇴했어요. 두 번째는 목건조증이 심합니다. 기관지 식도가 많이 상한 것 같아요. 제 원래 직업이 강의 직업이었거든요. 약간의 변비도 오고 있습니다. 화장실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 횟수가 점점 잦아지는 것 같아요. 테니스 엘보라고 있습니다. 오른팔에 테니스하고 배드민턴을 심하게 쳐서 그런지 수시로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무좀은 물론 장기적으로 갖고 있어요. 이렇게 생활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었는데 우연히 바로 발 마사지 관조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건강에 자신이 있으신지요? 저는 약 한 4개월간 이 배우는 기간 동안에 발 관리를 한 결과 신체에 변화를 느낄 수 있었으며 조금씩 병이 호전되어 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어서 여러분에게 자신있게 소개하고 권유하고자 합니다. 물론 저의 건강이 호전된다는 말이 의심이 가지 않을 것이지만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이 우선 소변, 대변이 아주 시원스럽게 나온다는 것이고 또 용천이라고 하는 그 혀를 계속 지압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몸의 컨디션이 상당히 항상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의심이 가시죠? 그런데 나의 건강은 내가 지킨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노력함으로써 본인이 직접 느낄 수만 있다면 병원에 또는 약에 의존하지 않고 집에서 혼자 또는 가족끼리 실천이 가능한 자연요법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며칠만 실천해 보시면은 바로 신체에 문제가 되는 것을 찾을 수 있고 또 호전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부디 다음에 소개되는 내용을 보시고 적극적으로 실천해 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 건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니체의 본성이거든요. 노력만 하면 되거든요.
관적법은 1992년에 설립된 한국 관족보 협회 회장이고 현재 대구에 위치해 있는 한국발과학연구원 원장이신 이진근 교수가 한 20년 동안의 임상 경험을 통해서 개발한 내용입니다. 또한 외국인을 포함해서 한 6천여 명의 관족법 발 관리사를 양성하였으며 저서로서는 영원한 건강 관족법의 비밀, 내내는 발에 가고 싶다, 발견 등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간단히 그림을 통해서 관족법에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병이 나면 병원에 가서 수술, 주사, 약 등의 의료 행위를 통해서 병이 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치료를 합니다. 물론 돈이 들겠죠. 그러나 관족법은 매일매일 우리 신체와 직결되어 있는 발의 반사구를 마사지함으로써 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미 병을 가지고 있는 신체의 여러 부분을 조기에 발견해서 생리 기능을 이용한 지속적으로 치료를 함으로써 건강을 회복하는 그런 대체의학 민간 자연요법입니다. 우리 신체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는 코로 마시는 공기를 폐를 통해 걸러진 산소와 먹는 음식물에서 소장, 즉 작은 창자가 흡수한 영양분을 공급받아 모든 활동 에너지를 만들어줍니다. 또한 사용하고 남은 침전물, 즉 탄산가스나 각종 산, 등 노폐물을 폐나 신장, 대장을 통해서 배출시켜 버립니다. 우리 신체는 이런 과정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며 순환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순환을 뭐가 하느냐? 바로 혈액, 피가 담당하고 있으며 또 이 중요한 혈액순환을 펌프질하여서 돕는 것이 바로 발 마사지 관족법입니다. 자, 그럼 혈액순환 과정을 그림을 통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심장은 우리 신체 좌측 상단에 위치하여 1분에 72회 수축 확장 운동을 통해 약 6000cc의 혈액을 전신에 보내주면서 산소, 영양분, 호르몬, 항체 물질 등을 공급합니다. 이때 혈액은 심장의 수축 확장 운동의 힘으로 가까운 머리까지 올라갔다가 중력으로 발 끝까지 내려온 후에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는 순환작용을 통해서 각종 노폐물을 배출시키게 되는데 이 순환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바로 제2의 심장인 발에서 펌프 역할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 문명이 발달로 차를 많이 타고 다니죠. 걷는 운동이 부족하고 또 두꺼운 신발을 신음으로써 발의 자극이 줄어들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신체에 노폐물이 축적되어 병을 발생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발 마사지 관절법은 발의 자극을 자극해 줌으로써 혈액을 순환시켜 신체의 모든 기관의 상호 정상적 기능을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반사구란 무엇일까요? 반사구란 신경이 직결된 곳으로서
발 전체에 92개의 반사구가 있는데 그림처럼 왼쪽과 오른쪽 발바닥에만 45개의 반사구가, 상체는 대뇌 3차 신경, 뇌하수체 등 19개 반사구가 있고, 몸체에는 심장, 간, 신장 등 22개의 반사구가 있고, 하체에는 생식선, 골반 등 4개의 반사구가 있습니다. 이 반사구들을 우리가 시합을 하게 되면 여기에 관련된 신체 기관이 자극을 받아서 혈액순환을 돕게 되는 것입니다. 설명이 좀 복잡했나요? 이해가 아마 모두 되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정리해서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관절법의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혈액의 순환이 우리 신체에 산소 영양분 등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이 혈액이 순환되지 않으면 대화사 활동이 정체되고 조직이 파괴되고 노폐물이 고여서 배설물이 축적되는데 통로가 막히니까 역시 산소 영양분, 항체 등 공급이 감소되고 몸의 균형이 붕괴되는 것입니다. 바로 간접법은 발의 반사구를 자극시켜서 통증이나 이물질을 느끼지, 바로 우리 부분이 어딘가 이상이 있다는 것을 발견되게 되는데, 이렇게 신속하게 발견을 해서 꾸준한 간접법 치료로 건강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발에 있는 반사구들이 신체의 어떤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지 그림을 통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바닥입니다. 우리 발바닥에는 총 45개의 반사구가 분포되어 있으며 심장, 심포, 비장, 직장, 항문 등은 왼쪽에, 간장, 담낭, 맹장은 오른쪽 발바닥에 각각 몇 가지 다르게 위치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같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노폐물 배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용천, 신장, 수뇨관, 방광이 발바닥 가운데 오목한 부분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눈여겨 잘 봐두시고, 지금 모두 어차피 숙지를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차차 마사지를 실천하면서 본인이 아픈 부위를 찾을 때 참고하여 익혀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발 안쪽, 바깥쪽에도 흉추, 요추, 자궁, 전립선, 생식선, 고관절, 경관절, 슬관절 등 주요 반사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발등, 무릎 정강이, 종아리에도 평형기관, 늑골, 가슴, 유방, 족태음비경, 정경골동맥, 아킬레스건 등의 주요 반사구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실천해서 건강을 회복할 일만 남았네요. 어떻게 하면 과연 효과적인 실천이 될까요? 간접법 실천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손이나 도구를 사용해서 발 전체의 아픈 부위를 찾아냅니다. 나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아픈 부위를 중점을 해서
발 전체를 마사지하게 됩니다. 시간과 여건이 허락하는 한 많이 할수록 좋겠지만 매일 적어도 2회 이상, 양발 합해서 30분 이상 장기간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우리 신체의 모든 기능이 노화 병들어 있기 때문에 좋아질 때까지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실천을 하면 반드시 건강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식후 1시간 이내는 피해줌으로써 위장이 소화를 돕고 마사지 후에는 반드시 백탕 더운 물을 500cc 이상 마셨음으로써 노폐물 배출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신체의 변화들을 계속 확인해 봐야 된답니다. 그래야지만 권태감도 사라지고 확실히 내 몸에 어딘가 건강해지는구나 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겨서 더욱 열심히 발 마사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역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관절법을 하면서 효과를 보아왔는데 그 효과된 부분을 요약해 보면은 혈액순환이 개선되니까 수족냉증, 각종 부인병이 해소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면역 기능이 강화되니까 신체의 자연 치유력이 당연히 향상되겠죠. 감기 걸려 빨리 낫는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약을 먹어도 면역 기능이 강화되니까 콜레스테롤이 감소하니까 각종 성인병, 현대병이 예방과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내분비 계통이 활성화가 됐다. 나중에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마사지를 하면서 내분비 계통이 활성화되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지만 신진대사가 촉진되고 두뇌 건강률이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 흐름이 원활하니까 자연적으로 신경 안정이 됩니다. 아기가 땡깡을 쓰고 막 울어도 발을 살살 마사지 해주면은 신경이 안정돼서 울음도 그치고 싱글싱글하고 웃는다는 거죠. 그 외에도 우리는 피부 근육 정화로 신체 균형 유지, 세포 조직의 부활력 향상, 모세혈관의 생성, 스트레스 만성 피로 해소, 또 체내의 노폐물이나 독소의 효율적인 배출 등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마사지하는 요령만 숙지하고 꾸준히 실천을 하겠다는 결심만 하게 되시면 여러분은 100세 인생의 동참이 되시는 겁니다. 먼저 왼쪽 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몸의 기와 혈이 왼쪽부터 흐르기 때문이죠. 다음은 우리 몸에 노폐물을 배출해주는 가장 중요한 통로, 용천, 신장, 수녀관, 방광, 요도를 순서대로 3회 반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발의 구석구석을 마사지하면서 유난히 통증을 느꼈던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번 반복 마사지를 합니다. 다음은 우리 신체 모든 기관들은 각 기능이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가락, 발바닥, 발 안쪽, 바깥쪽, 발등
무릎 정강이와 종아리, 허벅지 등 각각에 해당하는 반사구를 생각하면서 마사지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폐물 배출 통로를 1회 추가하고 백탕을 마신 후 마무리를 합니다. 본 내용을 다 보신 후에는 제가 이러한 순서대로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다 보신 이후에 혹시 여러분들이 이 마사지하는 순서 요령을 알고 싶으시면 한국발과학연구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www.pot21.com이라고 하는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 내용이 영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조법을 실천하다 보면 개인적으로는 좀 다르겠지만 다음과 같은 현상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실천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안이 마르고 갈증을 느끼고 또 건태감이 생깁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부분을 같이 이렇게 하니까 건태감이 생기겠죠. 또 파란 힘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발등에 파랗게 힘줄이 올라옵니다. 또 반사구에 관련된 기관에 결리는 듯한 통증을 느낄 수 있고 어떤 분은 발목과 복사뼈가 부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열이 나며 몸살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일시적인 현상이니까 걱정할 필요 없이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그런 현상들이 자연적으로 사라지게 될 겁니다. 또 우리가 수술한 사람, 상처나 뇌출혈이 있는 사람들은 행하지 않습니다. 또 피부나 뼈를 상하지 않도록 마사지 크림을 이용해서 합니다. 또 여성인 경우 임신이나 생리기간에는 너무 강하게 자극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발바닥에서 무릎 위까지 적어도 30분에서 40분 이상 자극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신체 반응을 빨리 느낄 수만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느끼시고 또 회복하시고 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림에 보는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마사지를 이제 행하게 될 겁니다. 여기 있는 건강봉이나 행운봉이나 마사지 크림 같은 것들은 저희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것이지만 꼭 이것을 쓰라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있는 로션을 이용하셔도 좋고 볼펜 뒤를 이용하셔도 좋고 또 손을 이용하셔도 충분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보다 강하게 자극시키고 또 치료하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도구를 사용하게 되는 습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디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보신 내용이 저처럼 우연한 계획에 대해서 건강을 찾을 수 있는 동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